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윤리학연구소 72번째 이야기, 구용과 구사 두 번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큰 항목으로 보면 구용과 구사를 지난번 70번째, 71번째 구용과 구사에 대한 얘기는 했습니다. 이제는 거기에 대한 결론 및 홍보 구조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용과 구사는 구용과 구용과 구사는 홍봉구주, 홍봉구주의 오사로부터 나왔어요. 그러면 홍봉구주가 뭐냐면은 9개 조항의 큰 법이라는 건데, 9개 조항의 큰 법, 이게 9개 조항의 큰 법을 우리는 홍범구주 그래요. 이 홍범구주는 중국 하나라 우왕이 남겼다는 정치 이념이에요. 그래서 이게 홍범구주는 이 오사로부터 그 기원을 추측해 볼 수 있는 동양의 오래된 삶의 지혜예요. 이 삶의 지혜라는 건 뭐죠?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생활 속 지혜예요. 생활 속 지혜. 생활 속 지혜니까 결국은 이것은 아는 게 아니라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알미 중요한 게 아니라 알미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뭐예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천이 중요한 실천지 이게. 그래서 여기 이 그 구용과 구사는 홍범구주의 오사로부터 기원을 추측할 수 있는데 직접적인 출처는 어디예요? 예기와 노노입니다. 예기와 노노. 예기와 노노에서 직접적인 출처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소학과 그 다음 우리 조선시대 때 있어서의 경몽요결, 이의 경몽요결을 통해서 우리는 몸과 마음 그리고 학문의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이 그 구용과 구사는 자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용과 구사가 이렇게 오랜 시간 속에서 일상의 핵심 실천 사항 그랬으니까 이 핵심 실천 사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지금도 우리가 이것이 현실에 있어서는 많이 가르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어지러운 세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시금 우리는 구용과 구사를 되살려야 할 시기가 되지 않나라고 해서 이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가장 기본적인 측면에서부터 삶의 다양한 가치를 확보해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담지하고 있는 게 어떤 거예요? 구용과 구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용과 구사는 우리가 배우고 이것은 반드시 익혀나가야 할 그 사항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구용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알았냐면은 구용은 이제 발이죠. 발, 족, 그 다음에 손이죠. 목, 눈이죠. 입이죠. 성, 소리입니다. 머리의 위치예요. 이러한 것이 구체적 신체 부위와 해서 이게 모두 몇 개죠? 6개죠? 이 6개의 구체적 신체 부위와 그 다음에 우리의 그 몸의 태도, 그 다음에 입, 자세, 그 다음에 색, 얼굴의 그 빛깔, 이러한 신체의 표현, 신체의 부위와 신체의 표현에 대한 여러 가지의 규칙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구용에서 조경중이라고 그랬어요. 조경중 이렇게. 그 다음에 수용공이라고 했고 목용단, 그 다음에 구용지, 그 다음에 성용정, 그 다음에 두용직,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기용숙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병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세용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용에 있어서의 어떤 거죠? 신체에 우리의 드러나는 표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표현들은 결국은 뭐를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표현의 진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아가고 물러설 때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게 이게 구용입니다. 구용.
그래서 자신의 몸을 바르게 하고 따라서 이제 구용이라는 거는 자신의 몸을 바르게 하고 올바른 형태와 표현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인내심을 키워내고 이러한 것들이 습관화가 되면 건강과 안정 그리고 자신감과 당당함을 갖게 될 것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구사를 한번 볼까요? 구사는 이제 시사하면 보는 것이 밝아야 되고, 그 다음에 듣는 것이 총명해야 되고, 그 다음 의사함은 의문이 나면 질문을 해야 된다는 이 공부와 관련된 부분이 세 개가 있고, 얼굴색은 온화하게 하고, 그 다음에 화가 나면은 내가 자칫하면은 어지러워질 수 있고, 헷갈릴 수 있다. 그런 이 두 가지 부분은 뭐예요? 정서 조절과 관련된 부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는 지금 세 개는 공부와 관련되고 이거는 정서와 관련되고 그 다음에 모사공 외모는 공손하게 하고 일을 할 때는 삼가 공경해서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언사충 말은 충성스럽게 해야 된다. 즉 신뢰감이 있게 해야 한다는 이러한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뭐죠? 대인관계와 사회생활에 관련된 부분을 우리는 지금 모사공, 사사경, 언사충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구사도 지금 구용과 마찬가지로 반복적으로 될 때 그랬어요. 반복적으로 될 때라는 건 습관화가 될 때 올바른 사고와 판단 능력을 갖게 되고 학습력을 높일 수 있으며 대인관계의 핵심이 되는 능력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정서 조절과 관련되어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가 여기에서도 나오죠. 그래서 학습력을 높일 수 있고 정서 조절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대인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원만히 할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구사에 있습니다. 구사. 따라서 여기에 보면 구용이라는 거는 나의 개인적인 하나의 그 몸가짐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에서의 구사라는 거는 나의 지식과 그 다음에 이 목표 그러고 나서 또 우리는 우리의 그 마음의 자세 그리고 또 우리가 타자들과의 관계, 바람직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죠. 따라서 이건 개인적이라면 이건 구사라는 거는 이거는 내적 관계와 외적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적 관계와 외적 관계. 이것을 나타내고 있는 게 우리는 구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봅시다. 여기 율곡이 선생님이 경문요결에 구용과 구사의 사상은 그러면서 400년이 지난 지금에도 경목요결의 구용구사의 사상은 4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우리 생활 속에서 깊은 감동을 주고 있으며 율곡이의 사상은 중고등학교, 대학교, 일반 사회에서도 많이 응용되고 활용되고 있다. 지금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용과 구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반드시 우리는 행해져야 될 그러한 이론이라고 생각이 돼요. 어떤 이론이에요? 실천적 이론입니다. 실천적 이론으로서 우리는 구용과 구사를 이 시대에 다시 동서양을 할 거 없이 다시 이걸 되살려야 하는 세계적인 실천지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이제 율곡이는 이 그 경목요거를 썼지만 이 분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는 10만 양병설을 해서 외부로부터의 침략을 우리는 대비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었죠. 그래서 조선 중기를 대표하는 학자이자 정치가였던 분이 이제 율곡이입니다. 그는 이제 쭉 해갖고 여러 가지의 직위에 있으면서 두루 관장을 해갖고 어떤 걸 했어요? 경세치민의 본분을 다하고자 노력을 했죠. 경세치민이라는 거는 우리 경제와 그 다음에 이제
백성을 다스리고 경세, 예,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국민, 백성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하면서 백성을 잘 다스리는 그러한 본분을 취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는 율곡의 어머니는 신사임당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회에 있어서의 한 가족이 올라선 거는 지금 이 두 모자 관계밖에 없어요. 신사임당하고 신사임당이 5만 원짜리죠. 그다음에 율곡이가 이게 5천 원인가요? 그래서 꽤 셉니다. 이게 5만 원이고 이게 5천 원이에요. 5천 원. 꽤 세요. 꽤. 그래서 여성의 사표로 추앙받는 인물이죠. 그래서 훌륭한 어머니 밑에서 훌륭한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율곡의 모습과 언론 국방의 총책임자이자 나라의 미래를 대비하는 성균지명을 지녔던 율곡의 면모를 우리는 지금 경목요결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몸과 마음을 닫기를 강조했던 참된 유학자 율곡은 참된 선비란 뭐예요? 나아가서는 한 시대의 도를 행하여 백성으로 하여금 태평을 누리게 하고 물러나서는 만세의 교화를 베풀어 배우는 자로 하여금 큰 잠에서 깨어나게 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자, 보세요. 나아가서는 뭐요? 나아가서는 어디예요? 예. 이 사회에 나아가서는 어떤 역할을 하죠? 이건 사회에 나가서는 태평 치세를 위해서 자기가 일조를 하는 거고, 물러나서는 뭐예요? 이 사회에 물러났으니까 한 곳에 머무는 거죠. 한 곳에 머물면서는 뭐예요? 만세의 교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저서와 가르침을 행하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이게 이렇게 하기가 참 힘들죠. 왜? 욕심이 우리가 앞서기 때문에 그래요. 앞서기 때문에. 욕심이 앞서지 않는다면 이게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그래서 율곡은 그 스스로 수기치인을 실천을 했습니다라고 자기를 닦아서 많은 사람을 다스리는 그 일을 했다. 또 혹은 이게 숙이 아닌에서 숙이 아닌이라고 해서 자기를 닦아서 많은 사람을 편안하게 했다. 이건 뭐예요? 우리가 나아갔을 때 사회에 나아가서는 이렇게 했고, 수기치인 이거는 나아가서도 할 수 있고 물러나서도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이 수기치인을 실천했다. 그래서 율곡은 군자를 지향하면 물론이고 그 시대에 필요한 인물이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자, 우리 이 얘기가 참 중요한데, 그 시대에 필요한 인물이 되기 위해 우리는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도산 안창호께서 그랬잖아요. 도산 안창호께서 조선은 인물이 없다 비아냥대는 사람들은 극히 많은데 그 자신이 인물이 되려고 노력하는 이들은 자기가 눈치껏 본 적이 없대요. 얼마나 한심한 민족이냐. 그러니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해요? 야, 네가 그렇게 비난하지 말고 네 스스로 먼저 필요한 인물이 되도록 네가 먼저 나서갖고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많은 조선인들, 조선 백성들을 이렇게 독려를 한 사람이 누구예요? 도산 안창호입니다. 이게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비난하지 말고 네가 바꾸려고 노력을 해봐라, 이 얘기죠. 그래서 그에게 있어 학문이란, 율곡에 있어서의 학문이란 자기 자신을 닫고 수기하고 타인을 다스리는 이른바 수기치인의 방법을 통하여 하늘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경제에 이르는 길이었다. 결국은 뭐죠? 이 천인합일의 경제에 이르는 일을 수기치인이라고 했는데, 이걸 수기치인보다는 안인이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돼요. 수기 안인의 방법을 통하여 하늘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경지에 이르는 길이었다. 그래서 학문에 입문하는 이들에게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42세 때 쓴 경목요결에서
그는 선비의 몸가짐에 대해 구형과 구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비의 몸가짐이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선비의 몸가짐. 이건 사람으로서의 삶의 자세예요. 삶의 자세. 이때 삶의 자세가 바르게 되면은 그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인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럼 이게 바르지 않으면 뭐예요? 이 사람이에요. 동물이나 짐승밖에 더 됩니까? 그 최악엔 뭐예요? 악마 같은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것을 알면 선비 정신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제 홍범구주에서 우리가 홍범구주의 구사라는 곳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본다고 그랬죠. 이제 홍범구주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홍범구주는 굉장히 9개의 큰 조항인데 9개의 조항의 큰 법인데 중국 하나라 우왕이 남겼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정치 이념으로서 국가를 잘 다스리기 위한 하나의 이념으로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홍범은 큰 법을 말하는 거고 구주는 9개 조를 말하는 것. 그래서 9개 조항의 큰 법을 우리는 홍범구주라고 얘기해요. 여기에 대한 줄거리는 우왕이 홍수를 다스릴 때 하늘로부터 받은 낙서를 보고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낙서라는 거는 거북이 등껍질에 나온 그 글을 보고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나라 무왕이 기자에게 선정의 방안을 물었을 때 주나라 무왕이 기자에게 선정의 방안을 물었을 때 기자가 이 홍범구주로서 교시하였다고 합니다. 이 홍범구주로서 교시하였다. 누가요? 기자가 그랬대잖아요. 기자가. 우리는 지금 뭐죠? 고조선이 있고 그 고조선에 기자조선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기자라는 이 기자가 이 기자인가?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하은주 이게 고조선의 시대와 일치해요. 이게 고조선의 시대와 이게 일치합니다. 이 일치했을 때 고조선이 얼마나 이 팔조복금이라는 8개의 조항만 가지고 그 나라를 잘 다스렸잖아요. 그 잘 다스렸으니 이게 당연하게 이 팔조복금의 내용이 홍범구주에 버금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현실에 있어서 8개 조항으로 한번 해보자. 그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사람들이 자율적인 형태에 있어서의 너희들이 바르게 사는 그러한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니까 점점 어떻게 돼요? 항목이 많아지는 거죠. 항목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항목이 많아진다는 건 그만치 세상이 어때요? 법이 많아진다는 거는 그만치 지저분한 세상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홍범구주로 교시를 했다고 해요. 기자가 무왕이 기자에게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서경에 보면 주서 홍범편에 홍범구주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때 구조목은 오행과 오사와 팔정과 오기, 황극, 삼덕, 계의, 서직 및 오복과 육극에서 9가지의 이렇게 내용이 있다 합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씩 살펴보면 오행 그랬어. 오행은 우리가 지금 많이 알고 있죠. 오행은 수화 목금 토 이걸 지칭을 하죠. 그래서 이 수화 목금 토 이 수는 물체를 적시고 아래로 흘러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건 노자에 있어서는 상선이 최고의 선이 뭐라고 그랬어요? 상선약수라고 그랬잖아요. 물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랬으니 물은 물체를 적시고 아래를 흘러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겸손과 배려의 그러한 형태의 틀을 가지고 있고, 불은 물체를 태우고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으며, 나무는 구부러지고 곱게 자라는 성질이 있고, 새는 조작에 따라 자유롭게 변하는 성질이 있으며, 흙은 곡식을 길러 거두게 하는 성질이 있다. 이 5가지의 성질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 5가지의 성질이 여기에 맛으로 다시 표현을 되고 있어요. 물은 무슨 맛이에요? 짠맛이고, 물은 짠맛이고, 그 다음에 이제 화는 뭐예요?
화는 태우고 올라가니까 이제 쓴맛을 나타내고, 구부러지고 곱게 자라는 것은 신맛을 나타내고, 나무는 신맛을 나타낸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조작이 된 쇠의 맛은 뭐예요? 매운맛을 나타내고, 곡식을 거두게 한 성질은 단맛을 내게 합니다. 이게 곡식을 걷어낸 거 토죠, 토. 이거는 금이고. 이러한 5가지의 오행이 있고, 그 다음에 오사가 있대요, 오사. 오사는 지금 우리가 홍몽구지의 오사에서 나온 게 구용구사라고 지금 보고 있죠. 그 오사에 대해서는 좀 더 확실하게 한번 봅시다. 오사라는 건 봐요. 외모죠, 말이죠, 보는 거죠, 듣는 거죠, 생각하는 거, 이걸 지칭을 한대요. 외모라는 거니까 이건 모양이죠, 이건 말이죠, 말이라는 거 언어죠, 언어. 그 다음에 보는 거죠, 이건 시죠, 시. 듣는 거죠, 이건 청이죠, 이건 생각하는 거니까 사죠. 예. 이걸 지칭하는데요. 따라서 여기 보면 외모는 공손해야 합니다. 예. 건방지거나 아니면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외모는 공손해야 되고, 그 말은 조리가 있어야 되고, 횡설수설하지 말아야 되고, 보는 것은 밝아야 하고, 총명하게 정견의 입장에서 바라볼 줄 아는 그런 힘이 있어야 하고, 듣는 것은 명확하게, 애매하게 들으면 질문을 해야죠. 의문이 나면 질문하라고 그랬잖아요. 분명해야 하며 생각하는 것은 지혜로워야 한다. 자, 이게 어떻게 되나 봅시다. 공손함은 엄수걸, 조리가 있다는 것은 이치를, 그 다음에 밝음이 있다는 것은 맑음을, 분명하다는 것은 어떻게 바르게 행한다는 거고, 생각한다는 것은 포용함이니, 오사의 주인 포함하니니, 이게 오사의 주인이니, 이는 지혜로운 자를 만드는 것이니 성인을 만드는 길이다. 이렇게 나는 거잖아요. 따라서 여기에 오사라는 거는 오사에서 나오는 우리는 구사는 뭐예요? 요즘에 얘기하는 성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성인이 뭐죠? 성인은 남들이 못하는 것을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보통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은 뭐예요? 과정적 이게 자기가 과정의 어떤 목표에 도달한 사람이잖아요. 목표 도달한 자를 우리는 성인이라 하고, 그 성인을 우리는 보통 사람이라 하니, 목표의 미달자를 뭐라고 그래요? 목표 미달자는 우리는 이게 우리는 성인을 추구하는 과정적 존재입니다. 과정적 존재이죠. 그러나 여기에 성인을 머물지 않고 지나침이 있으면 뭐예요? 과한 자잖아요. 과한 자라는 건 뭐예요? 지나침이 있는 자니까 목표에, 이거는 욕심이 많은 자, 탐욕이 많은 자가 되는 거예요. 탐욕이 많은 자. 따라서 탐욕이 많고 이게 과정적 존재를 극복을 잘한 자, 그걸 모르죠? 수기라고 하죠. 수기가 된 사람들, 극기가 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보통 사람, 즉 성인이 돼야 된다. 이 성인이 되기 위해서, 보통 사람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요? 오사에 따른 구용구사를 반드시 행해야 한다. 그래서 요즘 시대에 필요한 게 뭐라고요? 구용과 구사입니다. 그 다음 팔정이라는 게 있대요. 팔정은 정사예요. 정치래요. 정치니까 다스리고 관리한다는 거죠. 다스리고 관리한다. 정사. 그러므로 이 다스리고 관리한다는 데는 이것도 8가지가 있대요. 양식 관리, 먹는 관리, 재정 관리, 돈 관리, 제사 관리. 그러니까 이제 제사 관리, 백성 교육, 범죄 담석, 손님 대접, 양병민 백성의 땅 관리를 말합니다. 이 팔정이, 오늘날의 팔정, 이게 뭐죠? 이게 행정부가 해야 하는 일이잖아요. 행정부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첫째, 양식 관리, 먹고 살 수 있어야 된다. 먹고 살게 해줘야 된다. 두 번째 뭐예요? 먹고 살게 해주면서 여기에 세금을 가지고서 잘 사용해야 한다. 그 다음에 제사 관리라는 거는 이건 경건한 마음으로 선조와 그 다음에 우리에 있어서의 행사를 제대로 진행해야 된다.
그 백성 교육이라는 것은 뭐죠? 발음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침을 해줘야 된다. 이게 맨 돈 버는 것만 얘기하잖아요. 요즘은요. 예? 이렇게 하면 좋은데 취직합니다. 이렇게 하면 뭐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발음이 아니잖아요. 이가 먼저이고 지금 발음이 뒤에가 있잖아요. 이게 이선 이게 정후 이렇게 되니 이게 이 세상에 어떻게 돼요? 불의가 되겠죠. 불의 의가 없는 그러한 세상이 되겠죠. 그 범죄 단속 이거 범죄 단속 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끼리끼리 해먹고 나면 이게 되겠어요? 안 되지. 손님 대접 이건 뭐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려와 그 다음에 나름대로의 자기가 최선을 다하는 경외 상태로 상대를 대접해 주는 거. 그러니까 이건 뭐죠? 바람직한 관계 형성이에요. 양병 및 백성의 땅 관리 이건 결국은 우리가 국토를 보호하지 못하고 백성을 생명을 보호할지 모르면은 그거는 이게 정부예요. 정부가 아니지. 양아치들의 모임이지. 이것을 우리는 팔정이라고 하는데 오늘날에도 이 팔정만 제대로 하면은 백성들 국민들이 잘 살겠죠. 이것을 그 당시에는 뭐라고 했어요? 일활식, 이활화, 그 다음에 그 삼활사, 사활공, 그 다음에 오활사도, 유활사고, 그 다음에 칠활빈, 팔활사 이 8가지 이 8가지를 잘 하면 나라가 편안하고 백성이 그 걱정 없이 잘 살 수 있는 나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이게 팔정을 반드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은 뭐예요? 구용과 구사를 이것을 시행해야 합니다. 이게 그래야 우리가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국민으로 다시 민족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그 다음 오기라는 게 있대요. 오기라는 건 뭐냐면은 자 보세요. 오기라는 건 해, 년이죠. 년. 그 다음에 달, 이게 월이죠. 날, 별, 역법의 계산을 지칭한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뭐예요? 시간, 공간을 얘네들이 그 표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회남자라는 사람이 회남자는 길한 실의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해요. 그래서 회남자가 진족 훈편에 누에 고치는 실을 뽑아낼 수 있는 물성을 갖고 있으나 만약 여공들이 온수에 삶아 그 속의 신라를 뽑아내지 않는다면 실이 될 수 없겠죠. 그래서 실을 설사 뽑아냈다 하더라도 질서정연하게 정리하지만 헝클어져 갈피를 잡지 못하죠. 이러한 논리로 기를 사로 설명하면서 오기는 1월 성신의 일정한 궤도를 따라 규칙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1년을 365일, 한 달을 30일 또는 이게 또는이에요. 또는 29일로 정해놓고 시간의 거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시간의 흐름을 정리를 잘 해서 우리가 그 시간 속에서의 발음을 유지할 수 있는 그 힘을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한서윤력제에 그대로 부연 설명되고 있습니다. 한서윤력제에 홍범구제의 오기가 잘 설명되어 있다 이럽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려면 한서윤력제를 보세요. 그 다음 환극이라는 게 있어요. 환극은 임금의 법도로서 누구예요? 지도자가 행해야 될 그 것이 이제 환극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임금의 법도로서 임금의 정치의 법을 세우는 것. 여기에는 뭐예요? 오복이 있어요. 오복이라는 건 수, 부, 강령, 유호덕, 구정명을 백성들에게 베풀어주면 백성들도 왕의 법을 따를 것이다. 이게 뭐죠? 오래 살고 그 다음에 적당하게 배고프지 않게 하고 강령 그 다음에 편안한 삶을 살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좋은 덕으로 관계를 좋은 상태에서 맞이하고 고정명이라는 거는 내가 자연사를 잘 할 수 있게끔 해준다면 이러한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왕을 따른다는 거지.
지도자를 따른다는 거죠. 근데 지도자들이 이러한 오복을 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요? 백성들이 따를까요? 국민들이 따를까요? 내가 지도자로 인해서 피해만 입는데 하지 않겠죠. 그래서 백성들이 음모를 도모하지 않고 관리들이 자기에게 유리한 행정을 하지 않으면 왕은 법을 실행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바른 법만 시행하면 돼요. 바르게만. 정의. 이 얘기는 뭐예요? 법보다는 정의지, 정의. 정의를 실현을 이 사회에서 구현을 한다면은 왕은 법을 실행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복이란 뭐예요? 네, 첫째 수는 장수를 뜻하고 부는 부유한 삶을, 세 번째 강령은 우환이 없어 편안한 거, 네 번째 유효덕은 덕을 좋아하며 즐겨 덕을 행하려고 하는 거, 다섯 번째 고정명은 천명을 다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좋아요. 이게 바람직한 사회의 모습이지. 이게 지금 이러한 오복이 진행되는 사회, 이 사회를 뭐라고 해요? 우리는 이상사회죠. 이게 이름하여 대동사회도 되고 천국도 되고 소국 과민도 되고 모든 유토피아도 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오복이 행해질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죠. 그러려면 일단은 개인은 뭐를 해야 돼요? 구용과 구사를 해야 됩니다. 구용과 구사를 해야 되고 정부는 뭐를 해야 돼요? 팔정을 해야죠. 팔정. 홍범구지의 내용이 다 있잖아요. 이게. 그 다음 여섯 번째 볼까요? 여섯 번째. 다섯 번째 보면은 여기 뭐 왕도는 평평할 것이고 위배되지 않고 편벽되지 않으면 왕도는 정직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거짓말을 하면은 반드시 그 나라는 망조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정직해야 됩니다. 대한제국이 왜 망했어요? 일본 회화로 들어왔습니까? 거짓말만 팽팽하니까 그 지도층이 거짓말을 하니까 정직하지 못해갖고 일제 헌납한 거죠. 지네들 배부르기 위해서. 그래서 왕이 법도를 반포하는 한 말은 불변의 교훈이 되는 것인데 이게 쓰잘데없는 것을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상제의 교훈이기도 한 것입니다. 라고 하니까 상제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진리지, 진리. 천자의 광명함에 가까워지는 것이고 천자는 백성의 본모가 되어 천하를 다스리는 것이다 라고 하니 결국은 왕도는 정직해야 되고 이 정직이라는 거는 어디서 나와요? 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참. 이 참에서 나오는 이치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진리라고 얘기하고 이 진리를 구현하는 게 뭐죠? 진리를 구현하는 게 이게 팔정의 구현이고 구용구사의 구현이고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이게 왕도의 실현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예요? 오사에서 모든 것이 진행이 되는 것이. 그리고 오복의 실현이지. 오복의 실현. 오복의 실현이 되니까 이 사회가 무슨 사회예요? 대동사회가 이루어지는 거지. 자, 삼덕은 봅시다. 정직, 강극, 육을 말합니다. 삼덕 중에 제일 먼저 이거 정직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요즘 시대에 정직은 뭐라고 그래요? 바보들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잖아. 저 사람은 정직해요. 쟤 바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남들 속일 줄 모른다 이 얘기죠. 평화스럽고 안락할 때는 정직을 중시하고 강하고 굴복하지 않을 때는 강극을 중시하고 화합할 때는 유국을 중시한다. 때에 따라서 우리가 세 개의 덕을 쓰는데 평화스럽고 안락할 때는 정직, 그렇지 않고 세상이 혼탁하고 그런 뭐야 간극을 쓰고 세상이 괜찮고 화합하고 서로가 배려를 하는 삶이라면 유국을 해야 합니다. 이 얘기잖아요. 자,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은 개의예요. 개의가 뭔가 하는 한번 봅시다. 개의는 점복과 점서예요. 점을 치는 사람을 임명하고 그들에게 점을 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 얘기는 이 복과 서의 주술의 원리로 인간의 지능으로 예측할 수 없는 미래사를 추리 판단하는 행위를 우리는 이 복이라 하고 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서에 점을 치는 자를 하는 건데 이때 복서에 점을 치는 자는 왜 점을 치게 하겠어요? 발음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는 거지.
그래야 이게 복서가 제대로 이게 맞는 거죠. 복서가 바르게 한다는 거는 이게 정직함을 드러내는 작업이에요, 이게. 자, 여기서 복점과 서점을 치는 사람들에게 명예의 점을 치게 되는 경우 왕은 세 사람의 점을 쳤다면 그 중 두 사람의 점친 결과를 따라야 하고, 왕에게 큰 의문이 생기면 자신의 마음에 물어보고, 귀정이나 관리에게 물어보며 백성들에게 물어보고 복서인에게 물어봐야 한다. 자신이 스스로 선택하지 못하면은 그 다음 자기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서 한번 회의를 해보고, 그래도 잘 모르겠으면 국민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그래도 안 되면은 뭐예요? 점치는 자들한테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죠. 무조건 점이 최고라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점은 뭐 때문에 쳐요? 발음을 유지하기 위해 치는 거지 사술이 아닙니다. 왕이 좋다고 생각하고 복서의 점이 좋다고 생각하고 귀정이나 관리가 좋다고 하고 백성들까지 좋다고 한다면 이게 뭐예요? 대동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 대동사회가 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구용과 구사에 있습니다. 구용과 구사를 잘 실현을 하면 이건 당연히 정부는 팔정을 실현을 하겠고, 이 팔정이 잘 실현된 나라는 오복이 가득한 나라가 되겠죠. 오복이 가득한 나라는 뭐예요? 대동사회가 됩니다. 대동사회. 여기에서 왕이 좋다고 생각하고 근데 복서의 점이 나빠요. 근데 왕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귀족이나 관리가 좋지 않대요. 또 왕이 좋다고 하고 백성들이 좋지 않대요. 그럼 뭐예요? 좋다고 하는 거를 하지 말아야지. 자기 혼자 좋다고 해갖고 하는 걸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독재라 하잖아요. 독재를 하지 않도록 이러한 얘기를 한번 다 들어보는 거죠. 그래서 대동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왕은 안락할 것이고, 당연하죠. 자손들은 번창할 것이다. 귀족과 관리들이 좋다고 하고 복서의 점이 좋다고 하는데 왕과 백성이 좋다고 하지 않을지라도 길할 것이다. 이거 보세요. 복서의 점이 좋다고 하는데 왕과 백성이 좋다고 하지 않을지라도 길할 것이다. 이게 뭐 모든 사람들이 좋다고 얘기를 했을 때 일부의 예의상 안 좋다 하더라도 이건 좋을 거야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백성이 좋다고 하고 복서의 점을 좋다고 하는데 왕과 귀족 관리들이 좋지 않다고 한다면, 않다고 하더라도 길할 것이다. 왕이 좋다고 하고 복의 점을 좋다고 하는데 서의 점과 귀족 관리가 백성이 좋다고 하면 좋지 않다고 하면 내적인 일에는 길하나 외적인 일은 흉할 것이다. 복서의 점이 함께 사람들을 거역할 경우 조용하면 길하고 움직이면 흉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거는 이제 좀 뭐 한번 그냥 스쳐 살펴보면 돼요. 복서의 부분은. 저기에는 지금 너무 복서로 인해서 우리의 관심을 너무 크게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자, 서징이라는 징조예요. 비, 맑음, 따뜻함, 추움, 바람 및 계절의 변화를 지칭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계절의 변화는 뭐예요? 하나의 이 징조예요, 징조. 그래서 이 5가지 날씨의 변화가 알맞게 조화를 이루면 모든 초목은 무성할 것이고, 5가지 날씨의 변화가 하는데 어느 한 가지 현상만이라도 드러지게 나타나면 흉하고 나타나지 않아도 흉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날씨 변화, 서징이 알맞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 최고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 봅시다. 얘 보면 뭐라고 돼요? 서징에서 맨 마지막 보면 백성들은 별과 같으며 별은 바람과 비를 좋아한다. 해와 달이 운행은 겨울과 여름을 있게 하고 달이 별을 따름으로써 바람과 비를 생기게 한다라고 이제 고전에 나온 하나의 얘기거리입니다. 지금은 이게 크게 큰 문제는 되질 않죠. 그 다음에 오복과 육국 그랬어요. 오복과 육국. 오복은 우리 위에서 봤죠. 오복이 잘 진행되는 나라는 무슨 나라예요? 대동사회 이랬습니다. 육국은 황사요절 질병 근심 빈곤 악
약함을 지칭합니다. 이 육국을 이걸 극복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이거. 요즘 얘기하면 복지가 좀 완전히 구비가 됐을 때 우리 육국은 전혀 힘을 못 쓴다 이렇게 됐죠. 자, 우리나라에선 고구려 소설만 2년에 태학이 설립되었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서울대죠, 서울대.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우리가 요즘 얘기하면 성균관이에요, 성균관. 성균관이 기록으로 보아 실제 유학 사상에 전래된 것은 태학 설립 훨씬 이전이다. 그건 맞겠죠. 우리가 어떤 사항을 결정을 하면 그 결정에는 뭐가 있어요? 그 이전에 잔잔한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무렵 사서삼경, 그 다음에 오경, 춘추 얘기를 포함하면 시서, 역경이었고 이제 오경이죠. 사서삼경과 오경을 비롯한 유학 경전이 전래되어 직간접적으로 한국인에게 영향을 주었으리라는 게 충분히 인정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홍범구주가 가지고 있는 깊은 의미도 한국인의 의식에 깊이 영향을 주었을 것이 분명하며 이러한 영향은 한국의 주체의식을 형성하면서 면면이 이어져 왔다. 그 대표적인 사례는 조선조 이황과 이의사상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랬어요. 조선에 있어서의 구용구사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밑에 거는 뭐 크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홍범구주에 있어서의 우리가 지금 얘기되는 것들, 그러한 것들은 결국은 구용과 구사, 오복, 그 다음에 팔정, 이게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윤리학연구소 72번째 이야기는 구용과 구사는 우리는 실용지이자 실천지이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것을 한다면은 세상은 이 지구상의 세계를 우리가 먼저 리드해 나가는 도덕적 가치를 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천지, 구용과 구사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